혼자 살고 있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셨고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런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자동차 사고를 당하셨고 큰 부상을 얻게 되셨습니다. 학생이었던 저는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생계전선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근근히 생활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주식 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지고 있던 소액의 저축으로 시작하였는데 투자에 성공하여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더 지인의 말에 빠져들게 되었고 신용대출을 받아 지인이 추천한 주식에 전부 투자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했고 차마 손실처리 할 수 없어 대출금 이자를 갚으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결국에는 투자금 전부를 잃게 되었고 그동안 대출금 이자 및 생활비에 쓰느라 늘어난 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더 이상 제 소득으로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우선 채무와 연체 여부를 알려주시겠어요? 증권사 대출금이 대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은행 신용대출이 2천만원 정도이고 생활비에 쓰기 위해 신용카드와 카드론을 썼는데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 반년 정도 채무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채무표를 작성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채무의 양을 모르시는 분들은 각 금융사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면 남아있는 채무의 원금 및 이자, 그리고 연체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과 재산에 대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제 연봉은 작년 기준으로 대략 세전 3,400만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재산은 임대아파트 보증금 4,500만원과 5년 정도 탄 경차가 전부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표로 정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근 1년간의 소득으로 소득 수준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을 알기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은 세금 및 보험료 공제 전, 소득이 아닌 세금 및 보험료 공제 후 소득을 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의 경우 임대아파트 보증금 4,500만원과 5년 된 경차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유한 자동차의 경우 해당 차종의 평균적인 중고시세로 가치를 산정하면 됩니다. 이번 경우처럼 5년 정도 된 경차의 중고시세는 약 500만원으로 재산표에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비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30대 남성 1인 가족으로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 되나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동일 가족을 구성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하더라도 부양료를 지급하는 등 부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별거 중이지만 매월 40만원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61세시고 사고로 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님은 58세시고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만 60세 이상이시며 장애 진단을 받으셔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어머님은 만 60세 이하시며 경제활동도 하고 계시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 될 것입니다. 생계비 산정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알아본 항목들로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은 최근 1년 기준으로 월 252만원입니다. 생계비의 경우 앞에서 보듯 부양가족이 1인을 포함한 2인 가구로 생계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표에서는 185만 2,847원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185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252만원에서 185만원을 제외한 67만원입니다. 재산은 임대아파트 보증금 4,500만원에 자동차 중고시세 500만원을 더한 5천만원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주거용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면제재산으로 설정하여 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인의 경우 주거지역이 면제재산으로 2천만원 공제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담인의 재산은 3천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은 6,580만원입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고 난 후 남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표에서 보되 개인회생으로 변제하는 총 변제액은 2,412만원으로 감면율은 약 64%입니다. 그러나 이 계산은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보장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즉 재산보다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는 36개월 기준으로 월 변제액의 33.7을 곱한 값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2,257만 9천원으로 재산가치 3천만원보다 적으므로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를 재산인 3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변제 개월을 최대 5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고려하여 다시 계산한 표입니다. 변제 개월이 46개월로 10개월이 늘어났으며 총 변제액은 3,082만원입니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약 3천만원이 됩니다. 이 표를 보면 총 변제액이 증액되고 감면율은 약 53%로 하락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인 워크아웃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에서 신청 자격 중 하나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2인 가구로 표에서 보듯 2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약 123만원입니다. 신청 조건 1에는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신청 조건 2입니다.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인 채무자여야 하며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신청 조건 2에도 해당이 됩니다. 채무의 경우 이자는 전액 감면이므로 원금 5,050만원이 대상 채무액이 됩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이자 감면 등 채무 조정이 된 대상 채무액을 최장 96개월간 분할 변제하게 됩니다. 표에서 보되 개인 워크아웃의 감면율은 약 23% 정도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46개월간 월 67만원을 변제하는 계획안이 나왔으며 감면율은 약 53%로 높습니다. 반면에 개인 워크아웃은 감면율이 약 23%로 개인회생보다는 낮습니다. 다음에 두 표를 비교해보시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실패한 30대 남성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래에 가열되고 있는 주식 투자 열풍을 볼 때 이러한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것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보다 채무 감면율에서 유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자신의 상황을 잘 분석하여 채무자 구제 제도를 선택하여야 합니다.